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올 9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요. 재산은 있으되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를 점차 해결해서 결국은 건강보험료 같은 모든 준조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부과체계에 부자들에게 혜택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보유재산은 보유세인 재산세로 의무를 지키도록 해야 사회적 안정이 확보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개편에서는 재산보다는 소득에 대한 기준 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개편 설명 영상을 시청하시고 예상대로 피부양자 탈락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관련해서는 다행히 재산 기준의 변경은 없었지만 연소득액이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각종 소득의 반영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자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리암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먼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입니다. 먼저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또 공무원, 교직원 등으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회사들이 주로 월급제이기 때문에 매월 받는 월급이 보수 월액이 되는데요. 여기에 올해 건강보험료율 6.99%를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급의 3.495%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만약 투잡을 하거나 이자, 배당소득 등 보수 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편 기준으로 보수의 소득이 연합산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초과소득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추가소득에 대해서 납부를 합니다. 이를 소득 월액보험료 또는 보수의 보험료라고 하며, 이는 회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피부양자입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등으로 소득과 재산이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정해진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2단계 개편을 앞두고 이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탈락을 염려하면서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피부양자의 자격기준은 재산과 소득 이 두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이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재산이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에 해당되게 되면 소득을 함께 보게 되는데, 소득이 연합산 1,000만 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개편 기준입니다. 소득 요건은 훨씬 강화되었는데요. 기존의 연 3,400만 원 이하 조건에서 2천만 원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하고, 또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재산을 함께 한다는 요건입니다. 5년 전에 원안에서는 재산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이 현재 5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이하로 강화될 계획이었으나,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 등에 의한 부담을 고려하게 되면서 재산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가입자로 앞에서 설명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대해서 구간별 점수를 산정하여 여기에서 매년 결정되는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단계 개편을 통해서 자동차는 잔존가 4천만 원 이상에서만 부과하기로 변경하였고, 소득의 경우에는 기존의 점수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를 적용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예측 시나리오에는 지역가입자 중 많은 분들이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어 납부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원 이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하여
27만 3천 명의 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중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또 있다 해도 극히 적어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부양자 자격에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부양자의 자격유지 요건은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재산의 기준은 과세표준액입니다. 과세표준액은 국토교통부가 호시하는 공시가격에 대해서 주택의 경우는 60%를 반영하고 기타 건물이나 토지는 70%를 반영합니다. 이 과세표준액 재산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보면 첫 번째로 이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실거래가로 따지면 20억 정도의 재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구간이면 소득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소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은 연간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자, 배당소득, 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이자, 배당소득을 알아봅니다.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건강보험 반영 기준은 현재 1,000만 원 초과로 강화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하는 질문이 합산소득입니다.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은퇴하고 현재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기타 소득이 1,500만 원이 있고 이자 배당 소득이 800만 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에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 2천만 원 이하는 세법상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반영하게 되다 보니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과세 방법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바로 원천징수로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는 개념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기준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했었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소득에 반영하도록 하여 현재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반영합니다. 자, 그럼 앞에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500만 원과 800만 원을 합하면 2,300만 원으로 표면상 연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합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소득 800만 원은 분리과세 대상이고 현재 시스템에서 금융기관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구의 소득은 기타소득 1,500만 원이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 요건은 연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 조건에 따라 피부양자 유지 및 탈락이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소유한 재산이 과세표준액 기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때 병행 적용되는 소득 1,000만 원 이하 조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발생한 소득을 무조건 합해서 연합산소득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수입과 임대소득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건강보험료에서는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수입은 실제로 세입자에게서 받는 돈 액면 금액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매출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건강보험에서 반영하는 임대소득이 됩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주택 임대소득 관련 소득은 세법의 과세 기준을 따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주택 수는 부부가 가진 합산 기준입니다. 1주택의 경우 월세든 보증금이든 모두 비과세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든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2주택의 경우에는 월세는 소득 반영이 되고 보증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3주택 보유의 경우에는 월세는 물론이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를 계산식을 통해서 환산하여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여기서 임대수입에서 임대소득을 결정하는 필요경비 공제는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이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 지자체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모두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임대 등록을 안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 수입에다가 필요경비를 60%만 적용하고 공제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공제액 400만 원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미등록자인 경우에는 임대 수입에 필요경비를 50%를 공제하고 또 기본경제액을 200만 원 공제하게 됩니다. 역산해서 정리하면 1주택이면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에 임대주택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유지된다 했는데 이상합니다. 건강보험법에서는 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이라면 월세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월 83만 원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라면 월 33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상가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택 임대와 달리 상가 임대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굳이 논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건강보험 부가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서 기존의 피부양자에서 27만 3천여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017년 계획 당시 59만 명을 예상했지만 재산 요건을 강화하지 않고 일단은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절반 정도로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소득이 없거나 적은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와 같은 준조세는 매우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그간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다가 작게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체감적으로 더 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경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첫 해에는 우선 80%를 경감하고 매년 20%씩 축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기 반영일이 매년 11월이기 때문에 이번 9월에 적용되는 2단계 개편 적용과 함께 단시간에 2번의 변경이 일어나면서 어떤 분들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단계 개편에 적용되는 재산, 소득 등 반영 기준은 현재 적용 중인 2020년분입니다. 그리고 11월 정기 반영 기준은 작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짧은 기간에 2번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가 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은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체계로 변화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주소득원이 급여소득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에서 납부율 인상 외에는 변화될 것이 거의 없겠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인정 기준이 다양하고 점차 강화되기 때문에 현명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노년의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한 고령사회 환경에 맞추는 경제 개념을 스스로 학습하고 또 계획해야만 편안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하여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